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챌린지 사업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연구기술의 김정배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앞에 부천시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스킵하고 나머지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컨소시엄상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챌린지 사업을 실증을 하고 그리고 확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의지가 아마 이번 챌린지 사업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업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발표는 사업의 개요 부분하고요. 챌린지 사업 때 예비 사업을 어떻게 실증을 하고 이 실증된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부분이고요. 아까 이재용 센터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챌린지 사업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공주도의 사업이었던 것이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고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과 민간 기술들을 접목할 것이냐를 고민하기보다는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떤 도시 문제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 모델을 좀 발굴했고요. 보편적인 솔루션 그리고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경쟁력 높은 솔루션 위주로 실증을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들과 융합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또다시 뽑아낼 수 있는지 실증을 좀 해보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증을 좀 해보았습니다. 대전시는 총 5개의 솔루션으로 실증을 완료를 하였고요. 예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 저희들이 간단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시내는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네. 여기다 주차하면 되겠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주문하셨습니다. 주차권 혹시 필요하신가요? 네. 이거 혹시 저쪽에 있는 민영 주차장에서 사용 가능해요? 예. 스마트 파킹 공유 가맹된 주차장은 다 사용 가능하시네요. 이 2,000원이에요? 여기는 CCTV 관제센터입니다. 현재 캔센터에서 수배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순만은 즉시 조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여기 유캔센터 도착, 수배 차량 발견. 예, 좀 제가 전기를 좀 오늘 많이 썼더니 또 거기에 또 연락이 왔나 보네요. 이 설치 전에는 제가 장사하기가 좀 불안했거든요. 이걸 설치하고 난 후에는 항상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아요.
유캔센터, 청소년 유캔센터 화재 출동했습니다. 현장 교통 정체로 안전에 유의하며 출동 바라며 영상 확인했습니다. 오해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5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좀 집어넣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분야의 문제는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주차난에 대한 부분과 주차장 인근에 교통 정체가 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유 솔루션을 통해서 실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안전 분야에는 화재 센서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나갈 수 있는 실증과 그리고 무인 드론을 통해서 골든타임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실증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 허브에서 공공 데이터들과 융합이 돼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창출을 좀 해보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오픈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나아가서는 주차장 공유 서비스는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게끔 좀 더 활류 체계를 구성하고자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비 사업에 대한 실증 부분과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2019년도에 동일하게 실증 과정을 거쳤고요. 총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사업을 실증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올해 6월부터 진행을 해서 22년도 12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약 259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접근을 좀 하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5가지의 실증 서비스였던 주차 공유 서비스, 화재 예방, 그리고 무인 드론, 미세먼지, 그리고 데이터 구축 허브를 하는 것으로 실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버넌스는 이 각각의 고유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였고요. 특히나 저희들은 실증했던 업체 대부분이 본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주차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다른 지자체들도 공통적인 이슈 사항이신데요. 대전시 역시 주차장 보급률이 약 11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주차장이 2%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민간 주차장이 개방하지 않으면 그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증 단계에서 공공 주차장과 민간 주차장을 하나로 엮어서 저희들이 실증을 좀 해보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사용자와 소비자 그리고 인근 주변에 있는 마트나 점포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로 실증을 해보았습니다. 3개년으로 보게 되면 올해부터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직영주차장은 90개소를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타 플랫폼 150개소를 오픈을 하는 즉 전체적으로 240개의 주차장을 열어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증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 역시 실증 지역이 가장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중앙시장, 전통시장 일대에 저희들이 개방을 추진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공주차장 2곳과 민간주차장 5곳을 열게 됐고요. 이 정보가 하나로 통합이 됐고 보편적인 솔루션, 웹 솔루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실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간 기업들이 주차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공주차장을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이 같이 발을 맞추어서 공공주차장까지 같이 열어주는 효과를 얻었다. 이게 챌린지 사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한 결과를 좀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주차장 이용률이
약 22% 정도가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약 21% 정도가 해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주차장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26%가 상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증을 가지고 전체적인 대전시 전역에 확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모니터링 센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면 경보가 울리는 모든 센서들은 아직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신호를 체크하는 것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에 준비가 됐던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전통시장에 약 360개 점포에 센서를 설치를 했고요. 약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좀 이따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약 5,600개 점포를 대전시 전역에 확장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고요. 사례 분석을 보게 되다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 점포에서 아까 영상에 나왔던 인터뷰하셨던 그 점포입니다. 반찬을 파는 가게인데요. 그 뒤에 냉장고 뒤에 바람에 비닐봉지가 빨려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을 했을 때 누전류나 과전류가 올라가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화재에 예방하는 어떤 이런 사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실증을 할 때 화재 관련된 보험사하고 MOU를 통해서 센서를 설치하면 화재 비용을 좀 절감시켜주는, 보험료를 절감시켜주는 그런 실증도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이지만 저희들이 3개년 동안에 BC를 뽑았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판단을 해서 실증을 좀 해보았는데요. 사용자들한테 일정 금액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3년 내에 봤을 때 1.1 레이트가 나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의 서비스가 민간의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저희들이 실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무인 드론입니다. 일반적으로 119 소방센터는 전국에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신고 전화가 들어오게 되고요. 119 소방센터에 GPS 값이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 GPS 값이 무인 드론한테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 무인 드론은 자동으로 무인으로 그 위치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를 채공을 하면서 화재 현장에 대한 정보와 주변 교통 정보들을 소방센터나 소방차에 제공을 해서 골든타임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썼더니 굉장히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개소에 대해서 실증을 좀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3개년 동안 총 24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대전광역시는 CCTV가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약 5,400개의 CCTV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권역으로 따져보면 감시 권역이 약 22%에 머물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인 드론을 수행을 하게 되면 권역으로 봤을 때 약 72%까지 감시 기능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CCTV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투자되는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의 절감 효과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조밀망을 통해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예비 사업 때 실증하는 것은 한국 IoT 기술을 도입을 해서 같이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층간 높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부터 4층, 6층, 9층, 13층까지 센서들을 다 달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사람 호흡 높이였던 1층에서는 다른 높이보다 약 34%의 농도가 더 많이 나왔다. 이는 사람의 높이에서 센서를 수집해야 되고 이런 센서들이 조밀하게 설치가 되었을 때 새로운 데이터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총 650개를 설치한 그런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센서는 특히나 환경부에서 1등급을 인증받은 센서 제품이고요.
타 제품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과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 날씨 정보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역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실증할 당시에 나와 있던 데이터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공이 약 460만 건의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게더링을 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약 110만 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주차장 주변의 교통정보와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뽑아 보았었고요. 환경정보, 미세먼지 정보, 그리고 보건정보 쪽으로도 어떤 데이터들을 유출해주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인 걸 한 장으로 좀 도식을 해보았는데요.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미세먼지 센서나 기타 도시 문제, 도시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센서단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 허브에 들어오고 행정 데이터와 융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비즈 모델로 인해서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큰 나무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대전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이 오픈랩이 구축 예정에 있는데요. 이 오픈랩에서는 산학형 연구 지원과 그리고 스타트업 기원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이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 오픈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는 연구단지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연구단지 가운데 오픈랩을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두어서 많은 데이터, 도시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가 오픈랩을 통해서 산학형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게끔 오픈랩을 구성을 하고요. 참고로 기존에는 데이터만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활용 용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시각화할 수 있고 그리고 딥러닝 돌릴 수 있는 AI 툴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준비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전시의 역량을 좀 뽑아보았는데요. 이 대전시의 역량은 사업의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국의 콜럼버스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습득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CI들을 저희들이 등록을 완료를 해서 모든 제품들이 생산될 때 이 로고와 그리고 서비스의 이 로고를 통해서 좀 일원화된 어떤 챌린지 마케팅을 하고자 대전시가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부천시의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무원분과 업체분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 사업이 홍보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충분한 마케팅 그리고 어디 가서 캠페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챌린지 사업이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익히 배워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특히 그 통합운영센터를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 그리고 방범에 관련된 CCTV 정보들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들이 하나의 센터에서 코로케이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행정 데이터와 결합할 때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장되는 2022년도에 대전시는 세계 지방정부 총회가 개최가 예정돼서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실증했고 열심히 확장을 하겠지만 이런 확장된 모델들을 UCLG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하고 마켓플레이스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